안녕하세요. 일작업 시트로 넘어오시고요. 일작업 시트로 넘어오신 다음에 저희 B열 4행에서부터 H열 12행까지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범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 해주실게요. 복사 범위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복사하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왼쪽에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되셨나요? 네, 복사 클릭해 주시게 되면 물결 모양이 막 뜰 거예요. 네, 지금 저처럼 물결 모양 나타나나요?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물결 모양이 나타나면 어디로? 제2작업으로 클릭해 주시고 B열 2행 이 부분에 갖다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사 할게요. 복사해 주세요. 복사까지 조금 더 키워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해주시면 돼요? 열의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조절하실 때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 해 주시면 돼요. 따닥 더블 클릭. 그러면 열의 너비 또는 열과 열 사이를 드래그 해 주셔도 되시고. 되셨나요?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도 되세요. 다 되셨으면 다 같이 이제 이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줄여 볼게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복사까지 다 되셨다면 고급 필터 들어갑니다. 저희 고급 필터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 부분 조건 범위죠. 조건 범위를 어디에? B열 14행에 놓고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서울이면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잠깐 한번 볼게요. 관할 지역, 잠깐만요. 조건이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우선 잠시만요. 네, 이 부분 제가 잠깐 한번 확인 좀 하고요. 네. 관할 지역이면은 위에 관할 지역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강일 둘 다 범위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누르셔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범위 오른쪽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B열 14행에 갖다 놓으시고 B열 14행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제가 조건이나 그 다음에 조건 이 열머리 글은 복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주시고요. 물결 모양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고급 필터의 결과는 B열 18행에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느 데이터 지금 보시면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인 데이터를 운영기간명과 연수과정명 그리고 연수인원, 연수시간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열 머리글에서 운영기간명하고 연수과정명 블럭 씌우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수과정명 어딨나 인수인원하고 그리고 연수시간 2개 총 4개의 셀을 블럭을 씌워서 똑같이 복사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복사 또는 위에 있는 복사 눌러 주시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복사 위치가 B열 18행입니다. 이 부분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결 모양 ESC 눌러서 해제.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서울
그쵸? 조건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세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또는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 저희 지난 시간에 이 부분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죠? 내용만 다르지. 2020년 또는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줄에다. 만약에 관할 지역이 서울이고 관할 지역이 서울이고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조건을 줬다면 개강일의 조건은 같은 줄 서울 옆에다가 쓰셔야 되고 AND 조건일 때는 지금은 OR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아래쪽 서로 반대되는 위에 아래 이 부분에 개강일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후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언제? 2020 빼기 6 빼기 1 또는 06 06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06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06 빼기 01 이렇게 할게요. 두 자릿수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 조건 부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운영기간명, 연수과정명, 연수인원, 연수시간을 구해야 돼요. 셀포인트는 어디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오세요. 데이터라는 탭으로 오시고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이라는 이 부분에서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목록 범위라는 부분에 자동으로 뭐가 들어가요? 데이터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쵸?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B열 이행에서부터 H열 10행. 왜 H열 10행? 여기에 보시면 10행으로 돼 있어요.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조건 범위는 어디에 있었나요? 아까 이 아래에 이 부분 잠깐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건 범위는 B열 14행에서부터 어디까지? C열 16행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 네 가지의 필드를 뽑아야 돼요. 추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을 그대로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결과값이 나오는데 왼쪽에 B열 보세요. 글씨가 이상해요. 열의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너비 조절 다 되셨죠? 그리고 고급 필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표 서식. 지금 저희 두 번째 제2 작업의 첫 번째 조건은 끝났어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출력한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표 서식이 들어갔습니다. 표 서식 저희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7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엄청 쉬운 부분이세요. 우선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의 채우기 없음 이 부분에 뭐 다 범위 지정 결과 셀이죠. 결과 셀에 홈 탭으로 오셔서 셀 채우기 부분 있죠. 요 위에 글꼴 위에 페인트통처럼 생긴 클릭하셔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채우기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표 스타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표 서식 홈 탭에서 오른쪽에 가서 보면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왼쪽에 표 서식이 있습니다.
표 서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보통이라고 적혀 있었죠. 예,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밝게 보통이 있습니다. 어둡게 보통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겠네요. 그쵸? 7번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처럼 표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올 거고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어야 되세요.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업 끝났어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 서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쉬워요. 네. 고급 필터. 여기에 목표가 찾기가 안 나왔네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제들은 다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들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 끝났어요. 이번엔 어디로? 제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이 작업 있죠? 이 부분 고급 필터 하는 부분이세요. 이 부분 잘 활용. 이 고급 필터는 아마 고급 필터 아니면 부분합. 부분합은 제 3작업에 나오겠네요. 3작업. 근데 부분합 대신 부분합이나 또는 피벗 테이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급 필터 또는 목표값 찾기.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고급 필터 조건 들어가는 부분. 조건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AND인지 OR인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세요. 이번에는 제 3작업으로 넘어오게요. 이 작업 끝났어요. 제 3작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3작업에 아마 부분합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은 부분합, 총합, 있죠. 피벗 테이블은 부분합이라든가 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은 우선은 이 부분 볼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복사,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복사하라는 부분이 없네요. 그쵸? 부분합 같은 경우는 1작업에 있는 자료를 오른쪽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그 작업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3작업에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데이터가 없잖아. 3작업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1작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작업으로 넘어오시고요. 우선은 제3작업에서 A열 있죠? A열의 너비를 1포인트로 1열의 너비를 1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1작업으로 오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오시고요. 저희 마우스 우선은 데이터, 요 아래 부분 말고요.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잖아요. 13행, 14행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13행, 14행은 범위에서 빠질 거예요. B열 4행에서부터 J열 12행까지 이 범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3작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다같이 저희 어디로 가실 거냐면, 지금 1작업에서 B열 4행에서부터 J열 12행까지 범위 들어가셨어요. 삽입이라는 탭으로 오세요. 삽입이라는 탭으로 오셔서 왼쪽 끝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을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한번 눌러주세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셨어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표 및
또는 범위 선택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표 범위가 지금 자동으로 물결 모양이 들어갔죠? 요 범위. 자동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건드리지 않아요. 아래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 위치 있죠? 위치를 클릭해 주세요.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제3작업 시트 있죠? 아래에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어디로? B열 이행에다. 왜냐면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B열 이행부터 시행이 돼요. 그쵸? B열 이행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B열 이행에다 놓고 클릭해 주시고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B열 이행부터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마우스를 피벗 테이블이라는 요 대화 상자 혹시 왼쪽에 B열 이행해 보면 상자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상자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를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는 상자가 오른쪽에 뜰 겁니다. 그쵸?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실은 1작업에서 함수에서 어렵지 2작업, 3작업은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실 수도 있고 훨씬 쉬워요.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셀 포인터가 이쪽에만 있으시면 돼. 그러면 오른쪽에 목록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출력 형태를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보시면 열 부분이에요. 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연수 시간이라는 열이 있고 여기 C열 이행에는 B열 사행에 뭐가 있어요? 이쪽 부분이 행이에요. 이쪽 부분이 열이에요. 그쵸? 행, 이쪽 부분이 행이에요. 여기 행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곳은 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곳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행 레이블이 있고 열 레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연수 시간이라고 있죠? 행 레이블이 연수 시간에 해당되고요. 관할 지역은 열 레이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개수, 연수 과정명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은 값에 해당돼요. 이 부분 확인.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쪽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값이에요. 값. 그러면 다 되셨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필드 목록 있죠? 필드 목록들 중에 행 레이블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연수 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행 레이블 필드 목록에서 교육 코드부터 시작해서 개강일 순위까지 있을 겁니다. 연수 시간이라는 이 필드를 클릭해서 어디로? 끌고 내려가요. 어디로? 행 레이블 이 부분에다 놓고 손을 놔주세요. 되셨나요? 화면을 크게 해서 왼쪽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 레이블에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죠? 연수 시간. 그리고 아까 열 레이블에는 뭐가 들어갔었죠? 관할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열 레이블의 필드명에 관할 지역이 여기 네 번째 있네요. 클릭하시고 어디로? 열 레이블로 끌고 가세요. 되셨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대구, 부산, 서울 총합계 행 레이블. 왼쪽 부분은 연수 시간. 요 아래쪽은 연수 시간, 오른쪽은 관할 지역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있겠죠. 그리고 값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맨 마지막. 이 부분에 들어갈 필드는 왼쪽의 출력 형태를 보면서 연수 과정명, 개수와 연수 인원의 평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필드 부분에서 연수 과정명을 먼저, 연수 과정명이 어디 있나요? 세 번째 있네요. 클릭해서 값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개수라고 나오죠. 연수 과정명의 개수. 이번에는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적혀 있는 필드를 개수 연수 과정명 값 밑에다 갖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우선은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 각각의 필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조건이 연수 과정명은 개수가 맞고 연수 인원은 평균인데 여기에 합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연수 인원의 합계. 여기 평균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합계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 오른쪽을 누르셔도 되세요.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이라고 바로 나타나요. 값 필드 설정을 누르셔서 값 필드 설정에 여기 잠깐 한번 보실게요. 다시 여기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위에 이 부분 연수 인원 단위명 이 부분에 합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 필드 설정에 이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사용자 이름 지정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연수 인원 아까 단위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단위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상태에서 평균으로 바뀌어 버리면 단위명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 열고 단위명이라고 이름을 써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평균 해놓고 확인 눌렀어요. 단위명 쓰지 않고 그러면 단위명이 사라져.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쓰셔야 돼요. 이 미리 써주세요. 평균 선택해 주시고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쓰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연수 과정명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제 출력 형태대로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저희 방금 전까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왼쪽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부분 작업을 해 보셨어요. 네. 준비되셨으면 저희 바로 또 진행합니다. 출력 형태 잠깐 한번 볼게요. 조건에 출력 형태 보면 연수 시간 관할 지역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리고 값의 개수 연수 과정명 평균 연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위에를 한번 보시면 개수 연수 과정명 평균 인원 값은 맞는데 행 레이블 쪽 있죠? 행 레이블 이 부분이 연수 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클릭하셔서 연수 시간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열 레이블이 뭐였었나요? 관할 지역이었죠? 관할 지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쓰세요. 쓰시고 가운데 정렬 이 부분도 가운데 정렬 할게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잠깐 이제 조건을 보면 연수 시간이 지금 뭐 150시간, 220시간, 250, 150시간에서부터 600시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101에서 300 그리고 101에서 500 지금 그룹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왼쪽 연수 시간 조건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쵸?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최소값이 101이고 최대값이 700입니다. 지금 그룹이 지정되어 있어요. 주 단위는 2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주 단위가 200이에요. 101에서 300, 301에서 500, 501에서 700 최소값 101, 최대값 700 그 부분만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상단에 위에 오셔서 이 부분에서 이 연수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150시간 아무 데서나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 주시게 되면 그룹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룹 다시 시간 있죠? 연수 시간 이 부분에 아무 데나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최소값 시작이 얼마? 101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였다고요? 700이었어요. 시작은 101로 시작하고 끝은 700. 왜요? 아까 요 출력 형태에 보면 이 부분 확인하려고 했더니 너무 내려갔네요. 네, 화면을 확대했더니 아까 101에서 700이었어요. 그리고 주 단위가 101에서 300, 301에서 500, 501에서 700이었기 때문에 주 단위는 200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100일 300, 300일 500 아까랑 똑같은 출력 형태의 결과값과 똑같이 나오죠. 요 왼쪽 있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연수, 개수, 서울, 부산, 대구로 되어 있어요. 관할 지역이. 근데 여기에 결과는 대구, 부산,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어떻게 클릭해서 끌고 다녀요? 그게 아니라 소트입니다. 정렬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소트하는 부분은 실은 데이터에서 소트,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울, 결과가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소트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에서 내림차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할 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C열 이행 있죠. C열 이행에 요 삼각형을 눌러주면 텍스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있을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시면 서울, 부산, 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별 표시를 3개를 하래요. 빈 셀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분은 별을 이렇게 입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입력이 안 돼. 아무리 입력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아무데나 이 데이터 값 아무데나 갖다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피퍼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데이터 피퍼 테이블 그 중 값 있죠. 값 안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또는 요 상관없어요. 피퍼 테이블 아무데나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도 상관없으세요. 아무데나 피퍼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빈셀 표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아까 별이 몇 개? 3개. 이 부분에 별을 3개를 입력해 주시고 셀 병합,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레이블이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요 서울, 부산, 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죠? 요 부분 똑같잖아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 체크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조건에 맞게끔 여기까지는 다 되셨어요. 이 조건 1번부터 3번까지의 조건이 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행의 총 합계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행의 총, 왜냐면 딱 대구까지만 출력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총합은 지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울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저희 오른쪽 피퍼 테이블 옵션 있었죠? 옵션에 보시면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요약 및 필터 이 부분에 행 총합 표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체크 해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부분은 세 자리 수의 콤마가 들어가요. 여기는 소수점까지 나오네. 이 부분 전체 블럭 씌워서 전체 블럭 씌웠어요. 숫자가 들어간 자리 블럭 씌웠어요. 홈 탭에 오셔서 표시 형식 콤마 유형 넣어주시면 돼요.
콤마 유형, 표시 형식에서 콤마 유형 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해도요, 숫자들은 무조건 숫자 서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요 문자, 요 별 표시 있죠? 별 표시만 가운데로 정렬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 조건하고 이 조건 출력 형태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한번 이 부분 잠깐 제가 이 부분은 줄여 볼게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출력 형태, 그쵸?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다 되셨죠? 열의 행의 높이만 조절 살짝 해주시면 되겠네요. 행의 높이만, 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3작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